여기 그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어른이 여기 묻혀 계시는 거예요. 왕후가 보니까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현덕왕후가 돌아가셨네. 보니까 이 현덕왕후가 그냥 엄청 죽어서도 고생을 많이 했네. 단종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나자 경기도 안산에 묘를 조성했다가 문정에 다시 오른 후에 왕후로 높여줘 능이름 소릉이라고 했다가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자 이 현덕왕후도 폐위되어 가지고 안산 쪽에 이장되었다가 다시 이 문정 현명으로 왔네. 현동 문종이 장자 승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내려다보는 쪽에서 위치를 표시하더라고. 그래서 나무 남쪽은 우측, 여성은 좌측. 이게 조선대의 그 나무 여차 좌의 사상에 의해서 항상 우측에는 남자, 좌측에는 여성을 배치했다고 해요. 조선 왕조를 만들어내신 우리 권원능, 태조 권원능입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함흥, 함경북도 함흥 쪽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을대를 떠다가 묘를 잔디식으로 입힌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유명할 겁니다. 우리 조선을 건국했지만 왕위에 올라서 재위기간은 한 6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의 태종과의 갈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고 조선 왕조를 건국해가지고 519년을 이렇게 이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토사학자면서 구리시 문인협회 지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고의 왕릉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왕릉에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만나는 향로 어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자각 뒤에 신문 뒤에 있는 분은 신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신문에서 저기 언덕 밑에까지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홀령신자 신로라고 하거든요. 왕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시거든요.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는 혼과 백, 그 뭐냐면 영혼과 체백, 몸이 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태조 임금의 몸은 저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태조 임금의 영혼은 어디 계실까요? 태주 그러니까 딴데 딴데 계시죠. 딴 데 계시는데 이 홀령의 길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영혼은 종묘에 있습니다. 종묘에 신주가 있거든요. 그 신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묘에 가시면 이제 그 연주라고 하는 신주가 있는데 그 연주에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홍구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있는 향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묘에 계신 태조 임금님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서는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바로 그 향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몸과 마음이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로는 들어와서 제사를 모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향을 3번 이렇게 올리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에 올리기 전에 향부터 꽂잖아요. 향부터 붙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향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종묘에 계신 태조 임금님의 영혼을 모셔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능침에 올라가면 큰 상돌이 있습니다. 그 상돌이 홀령원자 실유자에서 혼유석이라고 하거든요. 혼유석. 그러면 이제 뭐냐면 종묘에서 오신 태조의 영혼이 잠시 거기 머물렀다가 이제 그 몸과 합체가 돼서 바로 이 길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몸이 합체가 돼서 이 길로. 일단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전부 다 매립이 돼 있었어요. 매립이 돼 있던 것을 이제 그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발굴된 거네. 발굴을 해서 돌이 원래 저기 묻혀 있었구나. 여기. 묻혀 있던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돌이 쭉 일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저기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이고 저 경계석 사이에 이제 박석 이렇게 뾰족한 돌을 깔아서 이제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저 위에 뭐냐면 혼인석에 와 있던 영혼과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면 그 무덤 속에 있던 몸이 합체가 해서 내려오는 상징적인 길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것이 복원이 된다 그러면 그런 능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걸 갖추는 그런 능이 됩니다. 이제 원비 예, 그, 한시 부인. 한시 부인은 지금 무덤이 유일하게 북한에 가 있죠. 예,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합장을 안 해드렸는지. 한시 부인은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8개월 전에 미리 죽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왕비가 되신 것이 아니고 대장군 부인으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성에 모시고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왕과 왕비가 같이 한 무덤 속에 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공민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왕릉들은 다 왕과 왕비가 다 각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도 있고 하니까 아마 당시에는 법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상황 자체가 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를 강씨 부인 옆에 두자니 참고 꼴보기 싫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불가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태조가 이제 함흥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육령이 나를 잘 보게 보면 나오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즉 뭐냐면 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다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도 또 묻힐락이 너무 멀고 또 불가가 되죠.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한씨 부인한테 가자니 한씨 부인은 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사육계 무덤을 단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부분이 맞지 않고 원래가 왕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가 왕은 도성 인근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도성박 심리에서 백리에 둔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두거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장례를 치르든 또 제사를 지내러 오든 하여간 하룻밤 무박 2일이라든지 1박 2일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문화적인 면과 또 이제 정치적인 면과 또 도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아마 다 포함이 돼서 아마 홀로 나와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좀 할까요? 요거. 잡상.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맨 앞에 다 다르네. 동물 영상이. 근데 왜 4개만 저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 저쪽에 합쳐서 뭐 12지상이라고 해가지고 12개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건물에다가 저렇게 그 내림마루라고 내림마루. 내림마루 위에다가 이제 저기 동물의 형상을 올려놓기 시작하고 당나라 때로 올라갑니다. 당나라? 네, 당나라 이전에는 없었고 당나라 이후에만 저게 세우게 되는데 당태종의 아들 이제 당현종이 태자로 있을 때 굉장히 그 허약했대요. 허약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당나라 하면 불교가 최고였던 나라잖아요. 태사죠. 태사가 이제 그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태자 그 지붕 위에 시커먼 이제 뭐냐면 악기가 가득 차 있더래요. 그 저것 때문에 계속 잠 못 자고 이제 뭐냐면 가위에 들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림마루에다가 9가지 형상을 이렇게 내려놓고 설치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 황실, 그냥 황실 건물에는 저것을 얹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있었고, 지나고 이제 고려 시대가 또 이제 불교가 가장 유수한 나라였잖아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이제 건축을 할 때 특히 왕실 건축물을 질 때는 저렇게 이제 잡상들을 올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이제 잡상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생구자, 저 용이 날짐승, 들짐승, 물짐승하고 연애를 해서 9마리의 용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칼에 있는 용의 모습이 다르고, 또 이제 다리 위에 있는 용의 모습이 다르고, 대문에 있는 용의 모습이 다르고, 또 이제 뭐냐 향로에 있는 용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용의 자식들입니다. 용생구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모습은 서유기에서 따왔어요. 서유기. 네, 서유기.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좀 골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놈 있죠. 저놈이 저게 이제 뭐냐면 그 대당사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손오공. 그 뒤에가 저팔계.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사화상이나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그래서 쭉 이제 그 9가지가 쭉 올라가는데 대개 왕릉은 이렇게 이제 3개나 4개가 좀 많아요. 자, 저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벽사.
즉 사사로운 것을 막는다. 왜 우리가 그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몸에 좀 이상이니까 부적을 갖고 와서 집에다 붙이고 하는 게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것도 이제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이 삼재, 즉 물, 불, 바람. 이 건물은 그게 제일 약하잖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저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이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을 지키는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이는 멀리 바라보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또 세 번째 있는 아이는 뭐냐면 쟤는 울기를 잘하는 아이. 소리를 크게 내서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요 세 개를 합치면은 21세기 CCTV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집에 경계를 하거나 또는 이제 CCTV가 많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멀리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뭐냐 문제가 생기면은 저 아이가 소리를 듣기 하니까 요즘 말에 얘기하면 CCTV와 경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또 이게 이 도곡마다 저걸 만드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능의 모습이 다르고 저능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저거는 이제 뭐냐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건물 또는 이제 능을 지키는 수호적인 그 뭐냐면 그 벽사를 사사록을 막는 그런 동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세종도 이쪽에다가 하려고 그러다 뭐 어디서 물이 나가지고 여주 영농으로 갔다 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이제 그 가정묘가 된 건 단순해요. 이제 그 일단은 왕을 보시게 되면은 왕을 이제 여기 오신 왕을 보시면 태조가 이제 제일 먼저 아마 뭐 무학대사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설다 삼천리 야사고요. 원래는 하륜이 여기를 정한 겁니다. 하륜이 정한 거고. 그러면 하륜이 뭐 여기를 정해 뭐냐면 그 한 달 정도 찾아다니면서 찾아낸 것이라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륜이 이제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 같은 경우에 문정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세종의 아들이죠. 세종은 아버지 옆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태종은 지금 저기 그 서초구 대모산 밑에 있거든요. 대모산 밑에 있는데 이제 글로 이제 태종을 모셨는데 세종은 또 아버지 옆으로 가겠다.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정도 역시 아버지 옆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땅을 파보니까 이제 전부 다 돌산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이 신하들이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좋은 자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정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저기 누가 들어와요? 선조가 들어오죠.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7분, 왕비가 10분에서 총 17분이 여기 지금 누워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능은 9능이지만은 왕과 왕비의 숫자는 17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